우크라이나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발사한 이후에 러시아의 대대적인 보복을 우려해서 그런 겁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발생 가능성 때문에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보복 공습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시민을 위한 메시지라는 공지를 내고 이날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경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브란스크 지역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급한 에이테크스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이후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나왔고 이 워싱턴이 키이우의 무기 사용을 승인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성명을 통해서 오늘 오전 3시 25분에 적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탄도미사일로 브란스크 지역의 한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확인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산 에이테크스 전술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핵 위협을 강화하면서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러시아는 어떤 방법으로든 러시아가 선포한 레드라인을 우크라이나가 넘은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대응이 과연 어떤 방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입수한 정보로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022년 2월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서부 도시 리비우로 임시 이전했다가 석 달 만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이 폐쇄됨과 동시에 미국인들에 대한 대피령이 떨어진 것은 러시아가 지난 현지 시간 17일 21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공격 빈도를 늘렸고 수도에서는 거의 매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군 당국자들은 20일 밤에도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키이우의 드니프로프스키 지구에 파편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군은 지난주에도 수미주의 오데사, 수미, 홀로히우 등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겨냥해 여러 건의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또 해군은 아침에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미사일 운반선 6척이 현재 흑해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관련해서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스인 국방부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핵 정책과 관련한 수사가 지난 2년간의 행동의 연장선이라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이런 발언은 러시아가 핵 교리를 업데이트하고 서방에 대한 공개 경고를 통해서 핵 보복의 기준을 낮춘 직후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아주 희박하게 본 겁니다. 스잉 부대변인에 이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계속 감시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3국 군대를 개입시킨 것은 분명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스잉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이번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된다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핵교리 개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AFP 통신은 19일 시비아 외무장관이 이날 미국 의회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회의 행사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관련 공개적 수사, 그러니까 레토릭은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금 우리는 크렘린궁이 서방을 겁박하려고 핵무기를 이용해 또 한 번 무력 과시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도 강력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런 방식을 여러 번 썼다. 이렇게 지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이어서 우리는 냉철하게 사태를 직시해야 되며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AFP는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크렘린궁은 무책임한 핵수사와 행동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위협하려 해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수사는 러시아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하면서 핵전쟁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워싱턴은 이런 푸틴 행동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핵교리 수정 등의 발표는 실체 없이 말만 요란한 핵 위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간신히 하품을 참을 정도 수준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어 이들의 관심은 2달 뒤에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온통 쏠려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십 년간 핵 위험을 추적해온 매슈번 하버드의 교수는 러시아가 새 핵 교리를 발표한 것은 유럽과 미국에 겁을 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단기 확률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이번 발표를 비난한 한편 러시아 핵태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경계 수준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NSC 성명에 깔린 기조에 대해 러시아의 새 핵 교리 발표가 말뿐이고 푸틴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에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푸틴이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들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하다가 복귀한 핵 전문가 비핑 나라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새 교리도 불구하고 미국과 나토의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 태세는 러시아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푸틴이 오판할 경우에 억지력을 회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이번 핵 교리 개정 발표가 외교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몇 가지 득이 있다면서 그중 하나로 전쟁을 가능한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푸틴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할 걸 주장해온 트럼프의 힘을 실음으로써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을 노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이어서 북한이 최전선 전투에 참석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아니면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지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소 책임연구위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경우에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 파병군 운영경비, 병력 손실 보전 비용 등 또 이 간접 파병 경비에 더해서 경제적 군사기술적 원조를 러시아에 요구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임 책임연구원은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에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보다는 용병 형태로 참전하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파병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 러시아가 북한의 간접 파병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 이후에 북한에 전략적으로 결박당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참전할 경우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외화는 연간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교협회 CFR의 벤자민 해리스 연구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관련해서 북한군이 전략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연구원은 19일 미국의 소리 VOA에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약 1만 명의 북한 병력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병력을 약 1% 증가시킬 뿐이며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가 1,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황을 뒤집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숫자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황은 우리 인터넷 신문 Y타임에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